챕터 2번 우리 이제 전류의 자기현상, 자기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더니요 자기가 발생한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더니 이 방향으로 어떤 자속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시면요 이게 자장의 방향이면은 이게 전류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른손이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죠. 오른손, 밥 먹는 오른손. 그래서 우리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전류의 기호를 얘기한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또 오른나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렇게 조이면 오른쪽으로 돌려야 조여지죠. 들어가죠. 그래서 앙페어의 무슨 오른나사 법칙이다. 제가 부를 때 무슨 법칙이다? 당신은 최고야. 이런 법칙이에요.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공부 좀 해요. 당신 최고야. 좀 외워. 당신 최고야. 그래서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전류가 이 방향이면 이게 무슨 방향이다? 자속의 방향이다. 반대로 이게 자속이나 자장이면은 이게 전류 방향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의미도 이제 자속의 뭐 그냥 나사의 오른 방향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면 자기력, 자속은 어디요? 이 방향이다라는 거 아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렇게 갔어요. 전류가 이렇게 갔으면요. 자속이 어디로 나와요? 일로 나오는 거죠. 일로 나오는데 저기서 반대극이 땡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음? 예.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자장의 방향은 각각 나사의 진행 방향, 그 다음에 회전 방향과 일치한다. 관계 있는 법칙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비오사바르 볼게요. 참 이름이 좀 멋있어요. 비오사바르 이런 뜻인데요. 얘는 뭐냐면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가 어디냐라는 거. 흐를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선을 얘기하고요. 전선에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만큼 떨어져 있대요. 이만큼 떨어진 부분에 너 자장은 얼마나 센데? 너 세니?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장 방향 이 방향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 말은 뭐예요? 이게 하나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하나의 원둘레가 되겠죠. 아니죠. 뭐가 되는 거예요? 구가 되겠죠. 구. 즉 여기 어느 한 지점. 그래서 뭐라고 정했냐면요. 미소의 지점 길이다. 이 단위 길이를 작게 정해놨어요. 전체 흐름을 못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딱 이미 지점을 구해 놓고요. 이 구의 최적을 구했어요. 이 구의 위치를 보니까 이렇게 구를 구하고 나니까 이 지점의 구가 이렇게 통과할 때 이 지점의 자장의 세기는 얼마냐라고 보면 되겠죠. 아니 여기도 떨어지는데 이쪽도 똑같이 보면 여기도 R이면 여기도 R이잖아. 이해 가셨어? 예. 자, 이 지점의 세기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표시를 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일단 자장의 세기는 어떻게 해요? 자장의 세기는 전류가 셀수록 어떻게 해요? 자장이 세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길이가 길수록 어떻게 해요? 커버되는 이걸 발생시키는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더 커지겠죠. 그쵸? 델타에.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굴을 잡은 거하고 이렇게 굴을 잡은 거랑 차이는 어때요? 반비례 하겠죠. 구의 최적이 얼마였죠? 4파이 아래 자성이겠죠. 얘는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아까 우리 자침에서 봤죠? 자장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데 어떨 때 힘이 제일 세다고 써야? 자침이 이 주체가 이렇게 있을 때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을 뭐라고 써요? 우리 사인 세타. 이때 그래서 우리가 사인 각도로 본다. 이때보다 이렇게 썼을 때 자장을 제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사인 90도가 얼마야? 1. 이제 80, 60, 70 대소금 작아져요. 예. 자, 그럼 이 공식을 조합했더니 비교사버리 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I 델타 L에 비례하고 이 구의 면적에는 표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사인에는 비례한다 라고 하니까 계속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죠. 이 내용을 뭐라고요? 비호 사바르. 자, 사소한 팁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도 이제 어려워하니까요. 우리 자기장의 원명이면 분모가 무조건 2파이 R이고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분자에 무조건 I가 들어가고 건수가 감겨 있으면 N을 분자에 넣는다. 아주 사소하지만은 중요한 팁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정신을. 자, 계속 자기장이 세기가 나와요. 자기장이 세기. 예. 근데 이제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한 4가지 타입이 나오니까 많이 헷갈리니까 이거 한번 꼭 알아두자고요. 자, 얘는 뭐냐면요. 무한장. 환장에. 이 환장이 아니라 무한장 직선 도체예요. 즉, 이런 직선에 전류가 이 방향으로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그럼 이때 이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전류는 어떻게 해요? 필요하겠죠. 전류가 세질수록 이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거밖에 없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장의 세기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원 둘레 길이 얼마야? 2파이 R이라는 거. 원이 커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작아지더라라는 거. 이 제목이 뭐라고요? 무한장 직선 전류. 그래서 무한 직선 도체다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왜요? 대충 의미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원형 코일의 중심에 자기장이 색이에요. 근데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원형 코일의 자기장이 색인데 여기 자기장의 세기를 구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했어요. 그럼 볼게요.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감긴 횟수가 많을수록 엄청나게 많이 감아놨어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세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무조건 비례하고 감긴 횟수가 많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진다. 마찬가지예요. 변압기도요. 많이 코일이 감겨 있을수록 전압이 세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얘 둘레잖아요. 둘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둘레인 것보다도 얘가 그냥 도체예요, 도체. 즉 뭐라고 할까? 여기서 발생해서 이쪽 내부로 보내다 보니까요. 여기는 파이가 안 들어가요. 즉 이렇게 여기서 나오고 여길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구하는 거니까 파이가 들어갔지만은 실제로 내부는 파이가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때 원형 코일에만 좀 조심하세요. 분모가 뭐가 들어가요? 그냥 2R. 이게 넓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넓어질수록 힘이 자기장의 색이 약해지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R이 아니라 2R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형 코일이 나왔어요. 원형 코일. 그래서 이런 문제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보자고 했죠? 무조건 물어보는 게 뭐냐? 자기장의 세기가 뭐냐? 그 다음에 팩터가 뭐냐? 주체가 뭐냐? 주체 뭐냐? 원형 코일이다. 코일 무지하게 많이 감아놨다. 그러면 뭐 했어요? Ni 나누기 2파이 R 였나요? 아니죠. 파이가 빠졌죠. 그냥 2R이었죠. 그래서 Ni 나누기 2R. 그래서 무한장 직선인지 원형 코일인지 많이 복잡해지는데 더 가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환상 솔레노이드예요. 환상 솔레노이드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림 무지하게 복잡해요. 얘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원통의 어떤 두꺼운
어떤 구조물이 있다고 봤을 때요. 이렇게 이쪽으로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고요. 이렇게 들어오고 또 감아 놓고 들어가고 감아 놓고 들어가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은 자작은 어디에 형성돼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내부로만 형성돼요. 외부로는 자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요? 그렇죠? 전동기, 변압기 다 이런 구조예요. 즉 철심을 감아놨어요. 그래서 자장이 내부에만 생기게 하고 외부로 전동기가 외부로 힘 내보내면 어떻게 돌아가? 내부에 힘을 집중해야죠. 그게 뭐라고요? 환상 솔레노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들어갔다라는 표시고요. 이게 나왔다라는 표시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마찬가지로 자, 내부의 자기장색이 얼마냐 봤더니 전류가 셀수록 커지는 거고 많이 감화할수록 세지고. 자, 근데 여긴 또 뭐야? 2파이 R이죠. 2파이 R은 무슨 말이냐면요. 안에 지금 원형 코일은 지가 감아서 어떤 내부정을 보내지만요. 얘는 내부에 어떤 자기장의 세기가 아니라 얘가 지금 자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원형이 되는 거죠. 주체가 원형. 얘는 주체가 원형이구나. 원형이구나.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는 어떤 2파이R, 즉 원의 둘레 개념이 들어가는구나. 분모에 좀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라서도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파이가 빠지겠죠. 똑같이 되지겠죠. 자, 이 개념 좀 정확히 이해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해하시고요. 자, 문제 풀어보게요. 환상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를 때 그 내부의 자기장은 얼마냐? 분모가 뭐였죠? 2파이 R이었죠. 위에는 NI였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환장하겠네. 계속 환장. 무환장 솔레노이드예요. 무환장은 뭐냐면요. 어떤 철심이 있는데요. 얘가 계속 간다는 거예요. 무한으로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니까 어디로 가요? 그렇죠? 전류는 이 방향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단위 길이당 번수가 n 있는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전류를 흘릴 때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내 코일만 감아놓으면은 이 외부로는 이런 막대기에 이 코일을 계속 감아놓으니까 외부로는 자장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부 철심만 보내는구나. 얘를 실제로 이제 좀 실무 쪽으로 가면요, 뭐 자석이라도 하지만요, 뭐 철심 자석 또는 이제 철심 전류라고도 해요. 네. 철심의 자석이라고도 하고요, 철심 전류라고도 하고요. 왜냐면은 자석이 지금 전류를 만들어줬거든요. 네. 자, 여기는 그냥 다 필요 없고 본질적으로 전류가 클수록 커지는데 몇 번 감았냐가 제일 중요하다. 몇 번 감았냐가.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전류에다가 몇 번 감았냐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외부는 어떻게 해요?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내부 자장이 얼마네요? 근데 무한장이에요. 무한장 솔레노이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NI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NI다. 그래서 지금 4개 나왔죠. 그래서 꼭 4개 분리해서 정확히 좀 해놓으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자기회로예요. 자기회로. 너 자기회로가 무슨 말이냐? 자기야. 보니까 기자력이 나왔어요. 기자력 나오니까 우린 뭐가 있었어요? 기전력이 있었죠. 기전력은 뭐죠? 기전력. V. 자,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기전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놈은 V, 전압은 V, E라고 할까요? 기전력은 E, 전압 단위는 V. 나는 기전력인데 너는 기자력이구나. 너는 기자력인데 F는 얼마나 힘을 받냐 봤더니 흐르는 전류에다가 몇 번 감았냐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AT, 암페어 턴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얘는요,
전류가 흘러서 그 전류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전류가 코일을 흘면 많이 감을수록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가 기자력, 이렇게 자석의 어떤 힘을, 자기장의 힘을 얘기할 때는 기자력인데 코일을 많이 감아놨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저항이에요. 자석에 발생하는 성질이다. 그래서 얘 봤더니 어떻게 해요? 암페어 턴이 있고요. 나누기 웨버가 나왔어요. 이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 좀 나오니까요. 정확히 좀 해두시고요. 즉, 자석을 발생하는 성질이다라는 거.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기 회로에 기자력을 주었다. 자로에 자석이 흐른다. 그러나 기자력에 의해 발생되는 자석 전부가 자기 회로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로 외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석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누설 자석이라는 거예요. 이제 누설 자석 때문에 우리가 뭐 가면은 효유 부하선 뭐 이런 것도 생기는데요. 즉 내가 여기에만 통과해야 되는데 자꾸 외부로 펼쳐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전류를 흘렸는데 이 코일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살살 누설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가요? 누설 시간 있죠. 누설 시간.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왜 누설되지? 시간이. 집중하세요. 집중. 누설 자석이다. 좀 보시고요. 자, 자기정의 단위는 아까 뭐였죠? 암페어 턴 웨버였죠. 암페어 턴 퍼 웨버. 이거 좀 꼭 좀 해두시고요. 아리아리 스리스리 하니까요. 자, 그래서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 즉, 이걸 좀 구분해 보면 어떻게 되냐? 즉, 전기 회로, 자기 회로. 자, 여기서는 기전 힘을 기전력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기자력 했고요.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는 주 힘 주는 게 자석. 그 다음에 여기는 전기 저항, 자기자. 암페어 턴 웨버. 좀 생소하니까 좀 외워두자고요. 자, ohm의 법칙이고요. 얘는 ohm의 법칙이 R은 NI 나누기 파이다. 꼭 좀 이쪽 나머지는 다 이해가시죠? 여기 자기 저항에서 좀 애매모호해지죠. 이쪽 좀 정확히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네요.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제 인덕턴스라는 게 나왔어요. 인덕턴스를 보시면은 처음에 봐야 할 게 뭐냐면은 전자유도가 있고요. 전자유도.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자체유도. 그 다음에 상호유도가 나와야 돼요. 이 개념 한번 보자고요. 비스무리해요, 다. 자, 전자유도는 뭐냐면요. 코일을 감아놓고요. 자석을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가 갔다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이 코일에서 어떤 기전력이 생겨요. 기전력. 너 기전력은 얼마냐라고 보니까 시간을 변화시켰어요. 저렇게 델타 t 써도 되고요. dt. 시간의 미분이니까요. 편한 거 쓰자고요. 저는 델타 t를 한번 써볼게요. 자, 델타 t. 시간의 변화를 계속 왔다 했더니 뭐가 변해요? 그렇죠. 이 자석이요. 이 어떤 코일의 반응은 어떤 자장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자석이 코일을 뭐 쇠교한다라고 할까요? 쇠교하면서 코일의 전기가 흐르게 만드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자석에는 아까 우리 본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뭐죠? 뭐죠? 자기력선이 존재하죠. 자기력선이 어떻게 코일을 계속 자극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자석이에요. 이 자기력선이 계속 코일을 자극하니까 코일 어떻게 해요? 에라 힘내자 라는 거죠. 힘내자. 자, 그래서요 자석이 변화를 해요. 자석이 변화해요. 이때 뭐에 따라서 좀 유도기전력이 세지냐면 얼마나 많이 감아놨냐 회전. 여기에 따라 좀 달라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너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잘 보세요. 신기하게 쉽게 설명하면요. 자석이 이런 방향으로 나오면요.
이런 방향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기전력도 이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신기하게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치적인 의미는 없고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마이너스를 붙여요. 이 마이너스를 뭐라고 하죠? 그쵸? 우리 반스의 법칙이 아니라 뭐요? 렌츠의 법칙. 렌츠 법칙이다 라고 해서 이 마이너스를 붙여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보다 렌츠의 법칙이다. 즉 자석의 반대 방향. 얘는 어차피요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반대 급부적 현상이에요. 왜냐면 자동차가 갈라지면 분명히 잡고 있는 힘도 있잖아요. 이기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자연의 질서다라고 좀 보시고요. 자, 자체 유도 볼게요. 자체 유도는 개념이 조금 틀려요. 조금. 자, 무슨 말이냐면요. 코일을 감아 놓고요. 얘를 뭐라고 하죠? 철심이라고 하죠. 철심에 코일을 감아 놓고요. 전류를 흘려요. 앞에는 어떻게 해요? 코일을 감아 놓고 자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전류 그러니까 뭐가요? 이렇게 전류가, 코일이요. 어떤 이 철심에 자석을 이빠이 충전시켜 주겠죠. 충전, 팍, 자화시키겠죠. 우리 앞에 부지런히 배웠죠. 네. 자,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쭉 꽉 쩔으니까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체도라고 했죠. 봤더니 이렇게 기정력이 형성되더라라는 게 기정력이. 너 기전력 얼마냐 라고 봤더니요, 얘는 시간 변화량분의 d, 주체가 뭐예요? 얘기는 자석의 자기력선이 코일을 자화시켰지만 얘는 전류를 흘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뭐가 들어가냐면 L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요. 너 뭐니? 라는 거. 너 뭐니? 너 뭐니 보니까 이 L이 뭐냐면요, 자체 인덕턴스. 인덕턴스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코일이 뭐 했어요? 코일의 유도 능력이에요. 유도가 뭐였죠? 외부로 힘을 발생시켜서 기전력을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너무 넘어갔다.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상호 유도예요.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자, 상호 유도. 여기에 코일 하나 더 감아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전력을 E2라고 하고요. 여기 기전력을 E1이라고 볼게요. 1차 측, 여기를 1차 측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2차 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할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늘었어. 깜짝이야. 코일이요. 1차 코일의 철심을요, 유도시켜요. 유도. 즉, 뭐냐면은, 얘가 얘를 꽉 유도시켜가지고요, 여기에 철심 전류라고 하고요. 철심의 자석이라도 해요. 자석. 그래서 꽉 이제 자석이 차요, 철심에. 네, 그래서 1차 유도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냐, 1차 유도니까 유도했잖아요. 유도. 코일이 유도 능력 L1이에요. 그럼 이번에는요, 거꾸로 해요. 철심이요, 이번엔 코일을 유도시켜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 L2. 두 번째 자체 인덕턴스가 걸려요. 그래서 L1, L2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상호 유도할 때 기전력은 2가 돼야 되겠죠. 그냥 뭐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볼게요. 자, DT분의 DI인데요. 얘도 주체는 전류를 흘렸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1차 측이 2차 측이에요. 1차 측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L을 2개 써줘야 돼요. 야, 안 되겠다. 2개를 합쳐보자. 그래서 이 L1과 L2를 이렇게 합쳐버리는 거야. L1 곱하기 L2. 뭐가 좀 이상해. 이렇게 유도가 될까요? 물 100리터가 들어왔는데 다시 100리터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보내줄 수 있는 물은 200리터가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이때 어떤 평균 값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얘를 자승을 해주고요. 어떻게 해요?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에너지가 들어와서 전기가 100이 들어와서 100이란 걸 못 내밀죠. 좀 줄어들겠죠. 어떤 손실값이 발생하겠죠. 즉 코일을 2개 놓음으로써 아까 앞에 나온 누설 자석도 생기고 외부로 흐르는 모특이라는 자기 저항도 분명히 있었고 철심이 100% 다 전기를 수용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때 들어간 게 뭐냐면은 결합계수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K라는 게 들어가고요. 이걸 통째적으로 뭐라고 하면 M이라고 해요. M은 뭐냐면은 상호 인덕턴스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M은 뭐다? 상호 인덕턴스다. 그래서 이렇게 M을 넣고요. 렌즈의 법칙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안 외워도 되겠죠?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자,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재밌는 내용은 또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변압기의 원리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전압을 계속 높여요. 이것도 계속 높아질까요? 안 되겠지. 언젠가는 얘도 포화를 하겠죠. 이걸 뭐냐면은 자기 포화라고 해요. 거기까지가 변압기의 용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의 가장 좋은 고효율 변압기는 철심이 좋을수록 최고의 변압기예요. 코일은 아주 간단해요. 코일은요, 뭐가 적을수록이야? 저항이 적을수록 가장 좋은 코일.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이제 보충이 하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자 유도와 어차피 우리가 자체 유도를 보니까 내용은 같아요.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렇게 TT 똑같죠? 얘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델타 값 빼버리고요. 그냥 N 파이와 Li는 같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그쵸? 이것도 정확히 좀 외워두시고요. 제가 외우라는 거는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뭘 중요하다는 거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거 좀 정확히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인덕턴스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L은 N파이 나누기 I다. 이게 뭐다? 헬리다라는 거. 헬리단이에요. L단위는 헬리. 자,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체 인덕턴스. 이건 좀 뒤에서 좀 공식 좀 써야 되는데 위에서 만약에 문제 풀다가 좀 나오시면 그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공식 2개는 정확히 좀 알려두시고요. 결론은 뭐냐? 인덕턴스는 어떻게 해요? 권수에 비례하는데 몇 승? 인덕턴스는 많이 감을수록 비례하는데 몇 승? 자승에 비례한다라는 거 꼭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코일의 성질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가 있을까요? L은 나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L은 여기서 L은 어떻게 해요? N파이 I가 되겠죠. 그래서 코일 인덕턴스 L은 I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다 아니라 반비례한다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공식 놓고 보면 이게 답은 맞는데 그냥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괜히 이렇게 이해한 거 가지고 풀면은 얘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외워. 자기 인덕턴스는 어떻게 해요? 전류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인덕턴스만 반비례해요. 인덕턴스만. 여기 나온 기자력은 어떻게 해요? 커지죠, 당연히. 예. 그래서 기자력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자체 인덕턴스와 건수 분명히 비례하긴 비례해요. 근데 몇 승이에요? 자승 2승에 비례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나왔어요. 분명히 설명 쭉 드렸어요. 이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1차 측이 코일을 유도하고 코일에 철심의 자속을 유도하고, 이번엔 철심에 찬 자속이 다시 2차 측 코일 유도하다. 이때 첫 번째 코일의 L1 자체 인덕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자체 인덕턴스 2, 얘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합쳐서 상호 인덕턴스라 한다. 이 정도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M, I, N, 파이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어서 상호 인덕턴스는 N2 파이 나누기 I다. 근데 여기는 좀 이 몇 척을 정확히 좀 표현을 좀 잘 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체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 관계 설명 안 드리겠어요. 설명 안 드릴게요.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빠졌다. 어차피 똑같은 거 곱하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 곱하니까 같은 값이죠. 자승할 필요 없죠. 루트를 씌웠으니까 자승을 빼는 거죠. 그래서 L1 곱하기 L2.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야? 그렇죠? 얘죠. 3. 자,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결합 개수는 얼마냐라는 문제인데요. 이건 바로 그냥 구하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결합 개수 월매요? M은 K 나누기 루트 L1, L2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가 얼마래요? 200, 얘가 450. 그 다음에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60 했잖아요. 단위가 다 같으니까 단위 정리할 필요 없겠죠. 너는 얼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했더니 0.2 나오더라 라는 거. 자, 이거 참 재밌어요. 이게 지문이 길 때는요 좀 잘라봐야 돼요. 딱딱 잘라서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 한번 잘라볼게요. 잘 잘랐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동일한 자속에 동일한 두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를 L1, L2로 하고 상호 인덕턴스를 M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변압기구나. 두 코일의 자속을 동일한 방향과 역방향이 되도록 하여서 직렬로 각각 연결했다. 큰 쪽과 작은 쪽의 차이는 이라는 건데요. 우리 앞에 가동 접속 했나요? 아직 안 했죠? 가동 접속, 차정 접속 안 했는데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여기에요. 자, 인덕턴스의 접속인데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 이렇게 감아놨어요. 이렇게 감아놓으니까 자속은 어떻게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감았냐면은 이렇게 감아놓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자속이 한 방향으로 가죠. 얘가 뭐냐면은 가동 접속. 자속 1과 2가 방향이 같겠죠. 자, 얘는 뭐냐면은 하나는 이렇게 감았고요. 하나는 이렇게 감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감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속이 가다가 충돌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냐면 충돌한다, 빼야 된다, 차동 접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라고 해요. 이 합성 인덕턴스를 구할 때 가동 접속은 L1 플러스 L2 하고 2M 상호 인덕턴스 값을 더해주는데 얘는 차동에서 빼준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 내용이에요.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 차는 4M이 나와요. 이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게 얘예요. 두 코일의 자속을 동일한 방향과 역방향이 되도록 했다. 그럼 가동이에요, 차동이에요? 얘는 가동이고, 두 코일이 두 개잖아요. 가동이고 얘는 차동이에요. 그 다음에 직렬로 각각 연결했다. 그러면 큰 쪽과 작은 쪽의 차는 얼마 되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값에서 어떤 값을 빼면 돼요? 우리가 가동에서 차동을 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 가동 접속이 얼마냐? 이만큼이다. 차동이 얼마냐? 이만큼이다. 얘를 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빼버리면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0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0 되고요. 얘가 어떻게 되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2m 마이너스 2m이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에서 뭐 돼요? 4m이 되는 거죠. 뭐 계산할 필요 없겠죠? 그냥 동일 방향 역방향 나왔다. 큰 쪽 작은 쪽 차는 얼마냐? 4m이다. 꼭 그냥 외워두시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가동 접수과 차동 접수의 차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C에 충전되는 에너지가 얼마였죠? 에너지는 2분의 1 CV 자승이었죠. 와우. 자, 그 다음에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냐라는 거. 2분의 1 LI 자승이겠죠. 이것은 솔직히 동일한 공식이에요. C 값이냐 L 값이냐 라는 이 차이밖에 없어요. 다들 이제 우리가 수변전 설비라고 해요. 전기실이라고 있죠. 엄청난 수전변 설비에 전기가 끊겼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전기가 끊겼다고 손을 만지잖아요. 그냥 훅 가요. 왜냐면은 변압기나 어떤 전동기는요, 코일에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어요. 저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방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걸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수변전 설비 전기실에는요, 어떻게 해요? 콘덴서가 많이 있어요. 얘는 콘덴서인데요, 얘 병렬로 쭉 연결하면요, 배터리예요. 배터리. 얘도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시간 지나면 전기를 태워버려요. 정전되자마자 그냥 전기를 태워버리는 저항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들 태우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심코 넘어가는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접지 연결해서요, 한쪽씩 툭툭툭 쳐가지고 우리가 충전지를 방류해야 돼요. 그래서 정전 발생했다고 전기를 그냥 만지면 안 되겠구나, 충전전류를 방류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적되는 에너지 필요한 거 공식만, 문제 나온 것만 한번 해보자고요. 자, 19번 문제 풀어보자. 자, 자체 인덕턴스가 40mH 코일에 10A 전류가 흐를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에너지하고 줄로 하면은 공식 딱 그거밖에 없죠. 이제 이런 거 풀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2분의 1 LI 자승이다 해서 어떻게 해요? 2분의 1 하고요, 곱하기 인덕턴스가 월매래요? 40이죠. 자, 미리는 10의 몇 승이죠? 3승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곱하기 전류는 얼마야? 10의 자승이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1승만 남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 남아요? 이거 암산이 되네. 원래 안 됐는데 20이고요.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얼마야? 하나 까주면 되는 거죠. 2가 되겠죠. 오랜만에 암산이 맞췄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그동안 뭐 배웠어요? 자기와 코일 배웠죠? 어때요? 좀 어려워지죠? 이제 좀만 참으세요. 다 끝났어요. 쉽게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다고요? 나 더 이상 쉽게는 못해요. 제 실력이 이제 안 돼가지고. 자,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어떻게 구독하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안 누르는 인간 이번 시험 떨어질 거다. 자, 이상 자기 코일 끝났고요. 우리 4번 챕터가 뭐죠? 자, 우리 4번 챕터 전자력과 전자유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